이재명이다 살았다. 이재명이다. 자, 조금만 거리 띄울게요. 거리. 젓갈 잠깐 들렸다가 젓갈 안에 한 번만 저기 안에 앞에 잠깐만요. 화이팅! 들어가 있어. 조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사진. 여기 조합 잠깐 들려. 어디? 네, 모시고 왔어. 강정 젓갈 축제가 젓갈이 유명하잖아요. 네, 젓갈 좋아합니다. 이거 팬동을 죽이세요. 대한민국 왕주입니다, 왕주. 전통 종류인데요. 하얗고 논산에서만 나오는 술맛이 논산 딸기보다 맛있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방송 가서 앞으로 뺄 거예요. 문화원까지 갈 겁니다. 네, 이쪽으로 쭉.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앞에 주시. 네, 나와주세요. 네,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나와요. 찍었으면 이제 이동할게요. 나갈게요. 이재명!
일할 이거야지. 이재명이를 팔았다! 자, 이동할게요. 자, 뒤 빠질게요. 뒤에 쫙 빠질게요. 야, 이 드림이가 표시물을 이어서야 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핸드폰을 들고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아, 저기 스토리를 감동적이네요. 대표님 부르세요, 대표님. 아이고, 아이고. 황명선이 주인공이죠. 여기는 황명선이 지역 공무원인데 원산까지 오셨으면 후보를 먼저 챙겨주셔야죠. 박명선 잘 부탁합니다. 네! 어? 자, 이제 좌측으로 좀 갈게요. 자, 이제 좌측으로 좀 갈게요. 자, 카메라 유튜버분들 조금만 거리 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거리 띄우겠습니다. 자, 유튜버분들 조금만 거리 띄울게요. 자, 뒤로.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자, 이동할게요. 뒤에 조심. 들어갈게요. 논산의 명물 딸기빵입니다. 논산의 명물 딸기빵. 논산의 딸기빵입니다. 네. 자, 뒤로 좀 빨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나오세요. 어떻게 나오세요?
대표님, 딸기 한번 주세요. 킹스베리는 일반적인 딸기인데요. 서량이라는 딸기고 그냥 조금 달콤하죠. 이 킹스베리는 어떤 거냐면 먹으면 달달달하면 또 미친 듯이 달달달한 거. 그러면서 식감은 담담합니다. 요거 25,000원 되겠습니다. 아, 부담되십니까? 어머머머머. 그만 마음 제가 많은 원 드렸는데. 잠깐만요. 담아드릴게요. 대표님이 딸기를 사셨는데 1,000원이 부족해요. 깎아주신대요. 우리 동네 사람들 울어요, 울어. 네, 감사합니다. 바닥 주시 바닥. 가운데 일로. 여기 우측 가세요. 나오실 거예요.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 나가서 들으면 앞으로 부모님 여쭤 후원 한번 해주세요. 사회적 경제. 대표님, 사회적 경제 한 번만 응원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네, 지원센터. 네. 격려 좀 해주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상월 명품 고구마 안. 대표님. 만 원이에요, 만 원. 이동하겠습니다. 옆으로 조금 끼시면 돼, 끼시면 돼. 옆으로 조금 아버지. 원양대학교 학생들입니다. 헌양대! 헌양대! 정호가 일어납니다. 자, 헌양대 화이팅!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뒤에 조심해요. 다쳐요. 예? 자, 조금만 더 빼줘. 오케이, 방송만 나오고 딱 빠져.
조심하세요. 뒤로 빠지세요, 빠져요. 앞에 좀 나와주세요. 네. 어디야? 그냥 왔어? 지금 가고 있어. 자, 잠깐만요. 우리 주민같이 우와, 무서워. 유기동물 옷을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제가 만든 거예요. 저희가 저기 논산에 동물보호 아니, 안으로 들어가시면. 사령과 저희는 부산에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미치만 국민정책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표님 어디 그렇게 앞으로 뒤로 따라오지 말고 앞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앞에 가서 앞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일부 저기고요. 공원 안에 그냥 축제장. 성명선 화이팅! 앞으로 쭉 나올게요. 지금 봐도 되는 시기 아니야? 저기요! 앞에 앉아주세요! 기자회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논산시의장 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카메라가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예, 그쪽은 잠시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논산 딸기축제 전야제로 축제 열기가 한창인 이곳 논산 시민공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시 대령 금산. 네, 오늘 기자회견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갖는 기자회견입니다. 시작 전에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자랑스러운 후보 황명선 후보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황명선 후보님 손잡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황명선의 국회로! 자, 그럼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마이크를 건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여러분, 지금은 기자회견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자회견에 구경 오신 거니까 기자회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까지 간단히 끝나면 제가 마이크 없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죠? 네, 마이크. 존경하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제가 이걸 들고 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 와서 이걸 한 장씩 빼주세요. 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격식을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가만있어, 하지 마시고. 이 후보가 이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들고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 물론 뭐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또 직접적인 지지 호소를 하지 않으면 상관없긴 한데 경계가 애매해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네, 이름 써놓고 하면 안 돼요 또. 네. 네, 또 이 장면을 지켜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드립니다. 논산에서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나흘 동안 딸기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딸기 축제 전야제 장소에서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또 이 장면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논산 딸기 축제에 많이 참석해서 즐거움도 누리시고 또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과정에서는 과일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다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게 꿈이었는데 요즘이 바로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나 싶을 만큼 과일 가격이 비쌉니다. 물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정부가 대체 무슨 노력을 했길래 이 지경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마트에서 사과 한 개 10,000원 한다고 합니다. 좋은 사과 한 개가 10,000원인데 알바 1시간 뛰면 10,000원을 못 받습니다. 1시간 열심히 일해도 사과 하나를 받기가 어려운 해괴한 세상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딸기 한 팩 20,000원 넘는다는데 다행히 아까 제가 길에서 사보니까 2팩에 25,000원이더군요. 과일만 아니라 배추가 어느 사이에 금추가 됐다고 합니다. 감자 가격이 또 올라서 세계에서 감자 가격이 가장 비싸게 됐다고요.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 그야말로 먹는 문제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대응 너무 처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살인적인 고물가를 잡기는커녕 총선용 관권선거, 부정선거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집권 세력 간의 권력 다툼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도 못 쓰고 있습니다. 무능한 데다가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물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기가 막히게도 못난이 과일을 공급하는 거라고 합니다.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일시 할인 행사, 이게 또 하는 일입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했나? 제가 실제로 대파 한 단 사보니까 5,000원이더군요. 대체 875원짜리 대파가 그날만 어디 특정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대로 살펴봐야지요. 물가를 잡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역대 최악의 무능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정권, 구제불능 정권입니다. 주권자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할 충직한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마치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습이요 일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왕처럼 영부인은 중전마마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든 입을 틀어 막습니다. 입 틀막. 비판 언론을 향해서는 생선 회칼로 테러 당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칼틀막 정권. 영부인에게 여사라고 호칭 안 붙였다고 방심위에서 징계까지 합니다. 말이 앙뚜아네트입니까? 국민이 피로지킨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은 국민과 약속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 완전히 배반하고 파괴했습니다. 가장 정의롭지 못했던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었는데 이 전두환이 내세운 구호가 정의사회였습니다.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가장 상식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상식과 공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부인은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 한번 안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했습니다. 범인임을 자백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겠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 그러더니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김건희 특검법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닙니까? 이종섭 국외 도주 사태,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내에 무슨 행사 때문에 잠시 들어왔다는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범죄를 은폐한, 수사를 방해한 중대범죄 핵심 피의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월급 줘가면서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국내에 무슨 행사 때문에 들어와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즉각 해임하고 그리고 즉시 출국 금지해서 조사받고 기소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이 정권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죠. 이 정권은 정의와 상식, 양심이 씨가 말랐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백주의 낮에 이런 일을 벌입니까?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투표로 정권의 사법질서 파괴, 국기 문란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논산 시민 여러분, 정권의 심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심판하는 날까지 20일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과 나라를 망친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이 반국민 세력, 반국민 정권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망치고도 국민을 배신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논산 시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을 위한, 승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폭정을 심판하고 미래의 희망 5대 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첫째, 1, 2, 3, 4, 5 5가지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출생률 1.0을 회복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 2% 내로 관리해서 우리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셋째, 3% 성장률을 회복해서 경제의 성장판을 새로 열겠습니다. 넷째, 4대 혁신 강국 도약을 통해서 다시 세계적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가 5천 시대를 열어서 매력적인 투자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1, 2, 3, 4, 5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 국민이 결단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이 불안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으로, 기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민 여러분, 논산 시민 여러분,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상대로 무슨 연설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라 잠깐 자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뭐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해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출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문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왔어. 네. 이제 말씀하세요. 아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가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어떤 방안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 정치적인 불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주가 지수가 매우 할인되어 있습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주 원인입니다. 똑같은 주식도 한국에 상장할 경우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상장할 경우에 주가 금액이 다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가 결정적인데, 첫 번째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지금 전쟁을 휴전한 국가라서 이거 언제 혹시 전쟁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조건이라면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에 투자한다. 똑같은 기업이라도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를 평화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이런 군사적 긴장 대결이 고조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 유럽에도 미국에도 좋은 주식 많은데 뭐 하려고 한국 주식을 사겠어요? 혹시라도 전쟁 나면 완전히 망하는. 한반도를 평화롭게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주가 관리 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쓸데없이 과도하게 외교 문제를 그야말로 불필요하게 자극을 하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대결적으로 가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역 흑자국가 중국이 완전히 가장 큰 무역 적자국이 되어버렸어요. 왜 양안 대만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문제에 우리가 끼어듭니까? 그냥 당신들의 문제는 당신들의 문제예요. 국제관계는 우리는 기존의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우아하게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공연히 그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한쪽 편 드느라고 척을 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 국민들이 혐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국 싫어. 이래서 물건을 안 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냥 열심히 쎄쎄 하면서 그냥 물건 열심히 잘 팔아주게 하면 안 됩니까? 국제 외교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 한반도 평화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해요. 대통령 부인도 주가 조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도 멀쩡해요. 23억인가 이익 봤다는 얘기까지 있던데 증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엄벌을 해야 주식시장이 안심하고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누군가가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내 돈 다 빼먹는데 거기다 주식시장에 왜 투자를 합니까? 투자했더니 맨날 주가 조작 때문에 피해를 입는 그 주식시장에 왜 하겠어요? 투자를 안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상장을 할 때 분할 상장하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버려요. 왜 그런 걸 허용을 합니까? 좋은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알맹이를 쏙 뽑아가지고 따로 빼니까 이게 껍데기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대주주들이 자기들이 다 가져요. 훔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주식시장 내에 불공정 문제를 방치하고 심지어 그거를 불공정을 부당 경쟁을 옹호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잘 안 해요. 한다면 공정한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지 이 불안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주식시장 안에 이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길이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죠. 한국 경제가 성장하겠구나.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수익이 더 늘어나겠구나. 국제 경쟁이 생기겠구나 생각되면 한국 기업에 투자할 거고 그럼 주가지수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한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수출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반도 평화위기 이거 수출하는데 심각한 장애죠. 주변 국가들하고 이상하게 적대적으로 가는 거 이것도 치명적이죠. 또 치명적인 거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거 아리백입니다. 아리백.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이제는 안 산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재생에너지가 100% 투입된 제품만 산다. RE100 재생에너지 100% 이게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이에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화석연료로 생산한 즉 석탄, 오일, 석유 이런 걸로 전기 생산해가지고 제품 생산하면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이 정부 들어서 목표를 낮춰버렸어요. 세계에서 인정도 하나는 원자력 발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 한 기 만들어봐야 1기가 와트 생산하는데 태양광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요. 풍력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요. 이미 유럽에는요, 석유,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전기 가격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훨씬 더 쌉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 하겠다잖아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년, 10년. 그럼 너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조달할래? 하는데 한국에서 조달할 길이 없어요. 재생에너지를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생산산업들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산업들 관련 기업들은 지금 혹시 뭐 없나 털느라고 탈 털어가지고 다 도로 탈출하고 있어요, 해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구할 길이 없으니까 재생에너지 많은 나라로 옮겨야 거기서 생산한 제품만 팔 수 있으니까 생산기지를 해외로 빼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내에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나라 망하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논산 주변에 빈 공간 많지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도 많지요? 그거 다 에너지입니다. 저기 개천가에 아니면 시골 농로, 논뚝, 밭뚝 이런 데다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그 발전에 자기가 쓰고 나머지를 팔 수 있으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진짜로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더 남습니다, 여러분. 전 국토에서 그래 생산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 고속도로 깔아서 지금은 전기를 받고만 있지만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면 누구나 아무 데서나 태양광 에너지 풍력 발전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요. 산업도 생겨나지요. 에너지 수입도 대체하지요. 수출 기업들 재생에너지 공급해서 생산기지 해외로 빼돌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걸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 산업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온 세계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석유가 제일 많이 있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나라 기업들한테 투자할 겁니까, 여러분? 이 나라 기업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엉터리 멍청한 경제정책 때문에 기업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여러분의 삶도 망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좀 말이 길었는데 아까 질문해 주신 분, 첫째, 정리하면 주식시장 내에, 자본시장 내에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세 번째, 경제, 산업 전략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 오래 몇 년씩 걸릴 일도 없이 5,000포인트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논산 포커스의 서두석 기자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대해서 대표님께를 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 선거 때 한 얘기인데 제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다 끝난 얘기입니다. 네, 다음. 대전일보의 정봉만 기자입니다. 지금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네. 대책이 있으신 거죠? 혹시 또 논산에 좀 안정 방향이 있으신지. 논산뿐만이 아니고 인구 소멸 문제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수도권은 땅 한 평이 1억, 2억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뭔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지방에 가면 땅이 농사 짓는 땅이 남아돌아서 논이 밭이 묻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 북부에 연천이라고 제일 발전이 더딘 곳에 청산면이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그런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죠, 당연히. 거기다 제가 뭘 했냐? 1인당 월 15만원씩의 지역 카페를 농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대신에 그거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카페로 주겠다. 거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계속 줄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5만원 별로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한 몇 조 정도
한 25조, 30조? 이 정도쯤 됩니다. 연천군 군민들한테 애 어른 가리지 않고 부자 가난한 자 가리지 않고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씩 일단 5년 계속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계속 지급한다 했더니 한 달에 2명이 살면 30만원 아닙니까? 지역화폐로 줬잖아요. 동네에 미용실이 생기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만 써야 되니까. 인구도 늘고 있어요. 예산으로 치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논산시장 해보셔서 알 텐데 그 농촌 지역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소위 농고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로 반드시 기반 시설만 해야 되니까 산에 있는 논에 밭에 다리 만들어주고 길 까느라고 돈을 쓸 때가 그거밖에 못 쓰니까 전부 산에다가 길 내고 있어요. 그거 차라리 지역화폐로 동네에 줘가 동네에서만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살겠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불평등입니다. 양극화예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소수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요. 쓸 돈이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민들에게 지급을 해서 동네에 반드시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길이에요. 저는 농촌도 우리 이중에도 아마 그런 부분 많을 겁니다. 아, 이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이런 데 와서 조용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걱정이죠. 근데 기초연금도 있고 개인들의 자산도 조금 있고 1인당 월 15만원 정도에서 20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두 부부 또는 아이들 데리고 넷이서 산다. 한 달에 6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더라. 추가로 푸성기도 키우고 놀고 있는 땅에다 농사도 짓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광 발전이라도 해서 내가 다 에너지는 다 필요한 거 여기서 쓰고 나머지는 팔고 이렇게 하면 저는 시골로 돌아올 사람 오지 말래도 막 돌아올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섬으로만 만들어진 군이 있어요. 그냥 보통 군도 막 인구가 빠져나가니 섬으로만 된 군이 오죽했겠어요? 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죠. 거기가 신안군입니다. 섬으로만 된 군인데 우리 박명선 시장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박우량이죠, 그 사람. 네, 박우량. 박우량 군수라는 사람이 정부하고 싸워가면서 뭘 했냐면 그 섬의 해변에 그 폐염전들 많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버려진 폐염전이나 방치된 해안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발전소를. 어렵잖아요. 그냥 쭉 밀어가지고 태양광 패널 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아서 팔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기업들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싸움이 나잖아요. 동네 주민들한테 30%인가 지분을 줬습니다. 야, 여기서 남는 거는 30%는 동네 주민들 몫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거기 돈이 드는 건 다 정부가 빌려줘요. 저리로. 이름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냐? 햇빛연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신안 국민들에게는 태양광 발전에서 나온 소득의 일부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연간 보통 2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구당입니다. 앞으로 가구당 500만원 정도를 주는 게 목표예요. 500만원 정도가 곧 실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구가 자꾸 늘어가지고 이 군수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 그래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안을 했냐? 30대가 들어오면은 바로 연금을 지급하고 40대는 1년 있다 지급하고 50대는 3년 후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일석십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에너지 자급하죠. 소득 늘어나죠. 지방 소멸을 해결하죠. 균형 발전 저절로 되죠. 여기다가 정부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농촌 소멸 문제 그리 걱정할 일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는 아마 야 내가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되면 이 여기서 아둥바둥 직장도 없는데 이러고 사느니 한 달에 누가 30만 원만 어떻게 지원해줘서 살 수만 있으면 저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림 그리고 작품 쓰면서 나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의 꿈 아니에요? 여기도 아마 돌아갈 사람 많을 겁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우선 기반시설을 많이 깔고 이건 다음 문제예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면 당연히 기반시설 늘어날 거고 동네 가게 늘어날 거고 가게 늘어나면 당연히 인구 늘어나고 점점점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성의 문제다. 관심의 문제다. 우리 황명선 시장이 아마 여러분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엄청 잘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시장, 도지사 뭘 잘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엄청난 특별한 기술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겁니다. 100만 시장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1300만 경기도지사의 1시간의 가치는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소멸 문제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하고 이제 마저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최근에 그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그런 대의로 사실상의 그 언론 통제를 저지르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서 그에 따른 그 해결 방안을 혹시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에 네. 대해서 소위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극악하냐면 기존에 있는 법 제도 안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법에 어긋나는 조치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또는 범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법이라도 만들어서 수사하자 그랬더니 다 거부하고 있어요. 이 완전히 법이고 자시고 없는 완전히 무법자들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나 또는 언론 탄압 문제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법 자체를 아예 바꾸는, 제도를 바꾸는 건 열심히 막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총선 결과로 그들이 일당이 된다든지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든지 그래서 이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폐지하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걱정은 걱정도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과반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민주당이 해야 개혁을 막을 수 있다. 제도의 개혁, 시스템의 파괴를 막을 수가 있다. 지금은 제도 자체는 못 바꾸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2년 만에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제도까지 바꿀 수 있으면 정말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서 일단 과반수를 저지하는 게 1차 목표고 가능하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좀 자유롭게 얘기할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용하기도 하니까 제가 크게 고함은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선거운동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선거운동 기간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마이크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이긴 한데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 저 집권 세력은 자신들이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왕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법 필요 없습니다. 국민 여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은 뭐든지 해도 되고,
정적은 정상적인 일도 하면 안 되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집단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파 한 단위 875원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875원 하면 이거 가격이 이상한데 이래 생각해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875원 그러길래 아니 애호박 한 개도 몇천 원씩 하는데 파 한 단위 1,000원을 안 해? 파 한 단위 1,000원을 넘은 거는 정말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국회,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나라를 제대로 만들었습니까? 특히 지난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경제 완전히 폭망했죠. 가만히 놔뒀으면 이것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공연히 주물럭거리 가서 더 망쳐놨어요. 맞습니다. 외교 차라리 가만히 있고 차라리 놀러 다니지 왜 찝쩍거립니까? 왜 건드려갈 적을 만들어요? 싸나운 이웃이 있으면 사나운 이웃하고 싸우면 우리 가족들만 피보는 거 아닙니까? 살살 달래고 물론 힘을 키워서 제압을 하는 위에 야 그러지 말고 잘 지내자. 그게 니한테도 좋아.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화가 경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길 수 있게 하겠다면서 무력 과시만 하고 있습니다. 외교도 엉망, 민생도 엉망, 전 세계에 자랑하던 우리 민주주의 체제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요? 망신스러워서 살 수가 없대요. 특히 해외 교민들께서 속된 말로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답니다. 맞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대요. 어떻게 2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10일에 국민들이 이전보다 표를 더 많이 주더라. 그냥 현상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기만 해도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뭐 표를 주는데 그러면 더 하겠지요. 가만둬서 혹시라도 이번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인정을 해주면 아예 나라를 절단을 낼 겁니다. 맞습니다.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국회까지 장악하면 시스템 제도까지 통째로 망가뜨려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4월 10일에 확실하게 심판해야죠? 네! 심판할 준비 되셨죠? 네!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요?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쑥떡쑥떡 해가면서 전애끼리 하는 게 정치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진짜 정치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국민과 당원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인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처럼 당도 당원이 주인인 당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예요. 우리 황명선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 우리 국민이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잘 벼려진 칼이니까 여러분이 잘 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초단체장도 같이 했고 단체장 지방행정을 할 때 함께 했던 분인데 제가 참 배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참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어디 가서 특강 받아가지고 특별한 기술을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정성과 충정이 뛰어난 거예요. 국민과 시민에 대한 애정과 충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뭘 하면은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논산 시민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논산 시민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정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과도 났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반국민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고, 그래서 국회로 가서 논산을 위해서, 계룡을 위해서, 금산을 위해서, 충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황명선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논산에 이재명 대표님이 오셨는데 기분 좋죠? 대한민국 선거에서 지표가 되는 중심이 바로 충청권이라고 합니다. 3월 10일부터 우리 민주당에 바람이 불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논산부터 충남부터 충청권이 확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번 선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을 배반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입니다. 저 황병선이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민주당이 국민의 승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모님. 잘 부탁합니다. 이쪽으로 잠깐만요. 빨리 갈게요. 옆으로 서주세요. 빨리 갈게요. 가주셔야 돼. 부장님, 대표님, 앞으로 한번 와주세요. 앞에 한 명만 와주십시오. 민주당의 주자는 더불어 민주 야당입니다. 몰빵이에요. 화이팅! 드라마 잡아주세요. 화이팅! 인기짱이었다. 나중에 얘기해주니까. 바로 옆에 대표님 어디 가셨지? 대표님 강원님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재명입니다.
마스크 벗고.